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 언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나도 사회복지 공무원 공시 준비해볼까? 라고 갈팡질팡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하지만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공시 시작 전에 이것만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탑5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2017년도에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제 동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휴학을 하거나 졸업 후에 공부를 하거나 혹은 직장을 퇴사 후에 공부를 하거나 혹은 주부로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한 후에 공무원을 준비를 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내가 과연 직장을 퇴사 후에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을 퇴사 후에 내 스스로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체크리스트 탑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테스트하라. 두 번째는 최소 비용 마련. 세 번째는 선택 과목 고르는 방법. 네 번째는 과목별 교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내가 자신 없는 공부를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부 장소 물색하기입니다. 그럼 각각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나를 테스트하는 것, 실제 시험지 풀기입니다. 막연히 나도 공시를 한번 준비해볼까? 라는 나의 생각보다 내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서 깨닫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지는 각종 공시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해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맞는 것보다 내가 틀리는 게 80% 이상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영어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지문 길이와 혹은 내가 이러한 어휘를 공부할 수 있을지 그것을 파악하는 거고, 국어와 한국사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것 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몇 %가 되는 건지 내 스스로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내가 공부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대충 감이 와요. 가령 내가 이 공부는 절대 할 수 없겠다. 내가 이 공부는 1년 정도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혹은 1년으론 힘들 수 있고 내가 적어도 1년 6개월, 18개월 정도는 공부해야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만의 감이 옵니다. 막연히 나도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무작정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3개월 차, 즉 공부 3개월 후에는 현타가 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내가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분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본인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내가 그 시험지를 구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어떤 감을 측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최소 비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냐? 사실 이거를 500만 원, 500만 원으로 쪼개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보험료를 제가 공부하는 내내 직접 감당했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은 제가 공부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임용 후에 월급을 타는 그 순간까지 달달이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500만 원은 제가 공시를 하며 각종 강의,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문제집을 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이 기간 동안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돈을 지금은 공부하는 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돈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주변에 경조사가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라도 결혼식 같은 데는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뜻하지 않게 축의금을 보낸다든지 기타 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00만 원 정도는 여러분이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공부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내가 공부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1년을 만약에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으로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500만원, 공시에 투자한 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공단기라는 사이트에 학원에 들어가면 프리패스가 200만원이에요. 프리패스가 뭐냐면 우리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사회복지 등 내가 원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들으면서 원하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프리패스를 끊는데 이 프리패스의 경우 내가 합격하면 환급을 해주기도 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프리패스를 통해서 강의를 듣곤 합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가는 문제집도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강의는 마음껏 들을 수 있어도 문제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할 때 500제, 200제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저의 필요가 있었어요. 때문에 제가 이 문제집을 100% 다 풀지 않더라도 내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이 한국사 부분에서는 OX 문제라고 해서 교수님들께서 각 사료를 보여주고 혹은 내가 이 문장을 보자마자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OX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에도 내가 이걸 100% 풀지 못하더라도 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저는 사회복지 강의를 들을 때 공단기에서는 저에게 적합한 교수님이 없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1타 강사는 방문각이라는 학원에 어대운 교수님의 강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방문각, 즉 공단기와 다른 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비용을 지출해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의 강의도 패키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패키지를 끊으시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한 그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해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활용했냐? 제가 공부를 할 때 당이 떨어질 때 초콜릿을 사 먹는다든지 혹은 커피나 여러 가지 음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의 체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제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 경조사비가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축의금을 보낸다든지 혹은 장례를 당한 분에 대한 비용을 보내야 된다든지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한 공시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것들 또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정말 여유있게 공부할 수 있는 1000만원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1년 동안 걱정하지 않고 공시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그렇다면 나에게 적합한 선택 과목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 또한 공시를 막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막상 공부를 시작했는데 선택 과목이 맞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른 과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어와 영어, 한국사 빼고 나머지 두 과목은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 과목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개론과 사회를 많이 선택하세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사회복지 개론과 행정법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법은 저에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눈입니다. 내가 이걸 정말 모르겠다면 여러분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서 각 책들을 각각 꺼내야 봅니다. 이 기본서들을 꺼내서 봤을 때 내 눈이 가장 편한 걸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할 거고 또한 내가 합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부터 내가 그 개념을 알지 못해서 헤매기 시작한다면 공부하는 그 기간 내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너무 어려워서 사회라는 책을 한번 펴보았는데 사회가 의외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개념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내가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암기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사회복지 개론과 사회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이거를 공부를 시작해서 그 후에 선택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작하기 직전에 미리 선택해 두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는 강박은 없어요. 네, 여러분,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과목을 들을 때 어떤 교수님을 들을지 혹은 자신 없는 과목이 있다면 미리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내 순수 공부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즉, 과목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자신에게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각종 공식 커뮤니티를 가보게 되면 교수님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해당 강좌를 거래하는 네티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자주 언급되는 교수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그 교수님의 강의를 가서 내가 무료로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교수님이 무조건 1타라고 해서 나에게 맞는지, 혹은 3타인 교수님이라도 나에게 적합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충분히 사전 작업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교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자신 없는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직장인의 경우 퇴사를 하고 바로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틈틈이 강의를 하나씩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사의 경우 모든 수험생들이 거의 90점 혹은 95점 그리고 100점까지 절대 90점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수험생들이 잘 보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개 혹은 2개씩 틈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미리 시작해두면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생각보다 탄력이 붙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다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을 미리 듣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바로 강의의 수였습니다. 대부분 기본서의 경우는 100강, 기출문제는 80강, 그리고 문제풀이는 3, 40강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강의의 수를 보면서 저의 퇴사 시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부를 미리 하게 되는 거는 퇴사 시점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공부를 듣는 것도 있지만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되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그리고 몇 개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계획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은 얼만큼인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 없는 과목을 미리 듣기 시작했더니 더 장점으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공부의 기간과 또 내가 들어야 될 강의의 숫자까지 파악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언제는 퇴사를 해야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언제는 퇴사를 해야 내가 18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의 계획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과목을 미리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5번째입니다. 바로 공부 장소를 물색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 장소를 알아보면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에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겁니다. 대부분 도서관, 독서실 혹은 우리 집, 이 3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는 매일매일 가서 자리를 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타입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독서실은 반대로 나에게 지정좌석이죠.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하고 공부를 할 때 안정적인 반면 온전히 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혼자서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은 정말 편하죠. 그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 혹은 화장실을 갈 때 혹은 내가 간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반면에, 이것 또한 내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하루는 모두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모두 시간이고 그리고 돈이에요. 나에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돈으로 우리는 공시생활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철저히 물색하셔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즉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공부하기 전, 즉 사회복지 공무원을 응시하기 전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탑 5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응시하는 사회복지 공시생이에요. 즉 우리는 일반 행정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점수도 고득점을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반대로 사회복지는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꼭 고득점이 아니어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전략적으로 고득점을 맞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시간과 돈, 즉 제한된 자원이에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지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저냥 공부한다면, 혹은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공부한다면 저는 그 전략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혹시 이 공무원 공부를 할 때 내가 과연 맞는 건지 고민이 되신다면 철저히 분석하셔서 내가 최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사회복지 공시생 이것만큼은 시작 전 준비하자 체크리스트 탑5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해요. 때문에 저의 영상을 앞으로 꾸준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영수 언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